자, 여러분, 오늘은 챗 GPT를 활용해서 일종의 논술 훈련, 특정한 관점의 글에 대해서 반대되는 관점의 글을 어떻게 쓰는지 또는 반대되는 관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뉴스, 네이버 오피니언란, 각 언론사의 사설들이 있습니다. 이 사설란에 한번 들어왔고 옆에 창에는 챗GPT를 띄워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자 사설 중에 한번 어떤 사설을 골라볼까요? 자, 조선일보 사설인데 민망하고 졸렬한 작금의 풍경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은 결과도 없었지만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과 대표 회동 이후 원내대표를 식사 자리에 부른 것도 부적절해 보인다. 두 사람을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무슨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을 쭉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챗 GPT에게 가서 이렇게 명령을 주면 됩니다. 다음 내용의 글에 대해 반대 관점에서 글을 작성해줘. 반대 관점에서 얘기해줘. 이렇게 하고 Shift하고 엔터를 치면 빈 공백이 생깁니다. 거기서 따옴표 3개를 넣은 다음에 방금 복사한 조선일보 사설을 붙여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명령을 줬습니다. 다음 내용의 글, 요 따옴표 3개 이유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이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서는 반대 관점에서 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다. 뭐 요런 내용의 GPT의 글입니다. 반박하는 관점은 첫째, 정치적 관리와 효율적 소통의 중요성. 그래서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만남은 항상 결과를 낼 필요가 없으며 때로는 단순한 의견 교환과 소통의 자리일 수도 있다. 회동의 형식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대통령과 당대표가 특정 형식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뭐 이런 게 비판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 정치적 자율성과 존중.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따로 부른 것에 대해 당대표 무시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일 수도 있다. 세 번째, 소문과 확인되지 않는 주장에 대한 신중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으로 삼았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스크린샷을 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챗GPT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얼마만큼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반대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게 보여집니다. 자, 강원일보 도내 전문의 64명 이탈, 지역 의료 붕괴되고 있나, 뭐 이런 사설인데요. 강원도 특별자치도에서 전문의 64명 이탈하면서 지역 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은 단순히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넘어서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위기다. 이와 같은 의료 붕괴 현상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사안은 의료 인력난이다. 이러면서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안 제시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또 의료기관 스스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자 2024년 10월 23일자 강원일보 사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 강원일보 사설을 쭉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의 글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줘. 아까처럼 Shift 엔터를 세 줄 친 다음에 Shift 콤마를 해서 이게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시죠. GPT가 이제 반대되는 측면의 글을 만들어냈는데요. 강원 지역의 의료 붕괴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해할 만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의사 인력 부족 문제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일차원적인 접근이다. 폭넓은 시각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의료 인력 이탈의 원인을 수도권 집중과 경제적 유인책 부족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 실제로 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 생활 인프라 부족, 가족 교육,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유인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다. 둘째,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의료 인력 이탈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 부분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물론 정부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더 포괄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에 있다. 의료진의 근무 환경 개선과 지방 의료 인프라 확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 의사교육 및 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단기적 해결책보다는 의료 시스템 자체를 다시 점검하고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강원 지역의 의료 붕괴 문제는 단순히 의사 인력 부족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지방 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의사 교육, 배치 구조의 재검토, 그리고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반대 관점의 어떤 의견 제시, 글이 즉석에서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을 왜 활용해야 되느냐? 회사 내에서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이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 레드팀. 그래서 이걸 공식화했을 때 어떠한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검토해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챗 GPT 활용해도 되고요. 클로드 활용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클로드를 활용해서 똑같이 반대 의견을 이렇게 받아보는 걸 한 번만 더 시연해 보겠습니다. 노인 연령 높일 때가 됐다라고 하는 서울경제 60세 이상 취업자 첫 50대 추월 노인 연령도 높일 때가 됐다. 일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는 만큼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각종 노인 복지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을 그대로 둘 채 초고령 사회를 만든다면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불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한번 이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 클로드 인공지능이 노인 연령 상향 문제에 대해서 반대 관점에서 글을 작성을 보셨죠. 대단히 정밀합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등등의 인공지능은 반대 관점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끄집어내 줍니다. 물론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70%, 80% 확률로 맞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이견, 또 부작용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미리 파악하고 대비를 하면 훨씬
좋은 계획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하든지 간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반대 관점, 문제점, 반대 의견들을 미리 한번 도출해 보시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이었습니다.